관련해서 이제 다시 얘기가 돌아갑니다만, 그럼 권성동은 왜 불복할 거면서, 마음으로는 불복할 거면서 이렇게 승복하라고? 승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이 국진당 내부 안에서도 이대로 계속 윤석열을 안고 버티는 거는 불리하다. 어차피 대선은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선 논의라든지 또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이라든지 세력들의 말을 들어주고 가다 보면은 합법적인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예 후보도 제대로 못 내보고 제대로 된 싸움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후보를 내갖고 싸우는 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저쪽은.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투표에서 보여줘야 돼. 다시 비근한 예로 박근혜 탄핵 때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홍준표와 문재인 후보가 붙었을 때 우리는 6대4 나올 줄 알았어요. 압도적으로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도 50%를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 동력에 대한 에너지를 잃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얘네들은 어떻게든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40%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서 봐라. 비록 우리가 정권은 내줬지만 아직도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만큼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3분의 1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제 의석수로는 3분의 1이지만 총선 안에서 득표율 전 국민 득표율로 따져놓고 보면 거의 3, 4%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 정도의 득표율을 이번 대선 안에서 만들어내야만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라도 윤석열을 더 이상 품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각 후보들이 다 난가병에 걸려가지고 다 서로 기어나오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홍준표인데 홍준표가 지금 오세훈이는 이제 겁을 먹어갖고 찍소리를 못하고 있어요. 김한정 회장이 털리기 시작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선 후보 지명 때쯤 되면 오세훈은 100% 소환된다라고 하는 검찰 내부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는 아직도 자기는 명태균이랑 관계가 없대요. 연결고리가 있으면 자기는 그냥 사퇴하겠대. 그러면서 뭘 준비하고 있냐? 이임식. 그러니까 홍준표가 4월 초에 대구시가 홍준표의 이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첩보가 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던지고 자기는 조기 대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조기 대선에 나가는 입장에 대해서 왜 조기 대선을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애초부터 대구시장 시정 이외에 나머지 모든 그게 다 대선 출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조기 대선이 나온다고 하면 자기가 먼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지금 조기 대선에 지자체장이 뛰어들어 버리면 오세훈이나 홍준표가 시장직을 던져버리면 내년도 하반기 있는 그 지방선거 때까지 1년 6개월 이상을 대행체대로 가야 돼요. 보고를 못 합니다. 응? 그런 어떤 행정의 공백을 감안하고라도 자기는 대선에 나가가지고 대선에 나가고 후보가 되겠다라고 덤비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들이. 생각은 자유니까요. 뭐 관련해서 이건 먼저 얘기를 할까요? 사전 남청동 유튜브 채널이죠. 거기서 여론조사 꽃꽃 여기서 이제 돈을 써가지고 대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그거 아닙니다. 여론조사 꽃 아닙니다. 꽃꽃이라고 다른 데서 한 거예요. 사전 남청동이에요.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오차 내지는 쇼맨십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뭐 돈만 낸 거니까 남청동에서는 3,000명 정도를 했다고 하니까 제대로 한 거죠. 네, 제대로 한 거죠. 네, 이렇게 보면은 정권 교체 57대 연장이 39, 39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진짜. 아직도 이러고 아직도 있어. 39가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자, 그리고 범보수 진영 적합도는 김문수가 제일 많아. 이게 제일 고민인 거예요. 김문수가 제일 많기는 한데 확장성이 없는 겁니다. 즉 김문수가 20%, 30%, 40% 치고 올라와줘야 대선에서 승리가 가능한데 김문수라는 인물 자체의 한계,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지지율이 뭐 당원이라든지 MB계가 밀어줘서 만들어진 지지율이 확산이 안 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당 지지자들은 김문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있는 유권자들 중에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라고 하는 이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 도지사인데 그거 밈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이제. 아마.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로는 안 된다 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가 안 되면 한동훈밖에 없거든. 근데 한동훈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부산에 한동훈 뜨니까 한동훈 배신자 꺼져라. 한동훈은 일반적인 그 전국구적인 이미지에서 인지도는 있습니다만 핵심 당원들이나 국짐 안에 있는 열혈 지지자, 특히 정광훈이 같은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배신자로 찍혀 있는 사람이고 당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다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부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어렵지. 오히려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로 하면 본선에서 지고 한동훈으로 하면 이 예선에서 통과를 못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간 위치에 있으면서 양쪽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전환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전환길이 처음 등장했는데 5%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세상에. 앞으로 확실하게 이 5명의 주요 후보군 중에 저 안에서 비벼볼 만한 기존의 인지도가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보다 훨씬, 이준석이보다 지금 전환길의 지지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이게 보수가 일부러 과표집되게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수가 한 1.5% 응답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입니다.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뭐, 이거 다 합쳐도 안 돼. 다 합쳐도 뭐 안 돼. 10%가 조금 넘는 정도인가요? 아니, 뭐 많긴 20% 한데. 정도 되네요. 뭐 다 합쳐도 안 돼. 다 합치도 못할. 다 합쳐도 절반을 못 네. 하고 있는 그리고 거죠. 정당 지지도 나왔고, 아이고, 아직도. 자, 그리고 1대1 가상 양자 대결을 합니다. 김문수가 제일 높게 나와서 28.6 대 이재명 대표 54. 이렇게 나와버리면 역대 보수층 그 대선 후보 중에 최악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저도 비슷하게 져야 된단 말이에요, 얘들의 그럼 한 고민은. 40%는 받아야지. 그렇지. 그래도. 최소한 38에서 40은 받아야 그래도 뭐 탄핵 치고는 번전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김문수가 저거밖에 안 나오고 앞으로도 이 철봉하는 걸로는 더 이상 늘려낼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반토막이잖아, 이거. 얘네들이 김문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하고 붙었을 때도 이렇습니다. 뭐 더 많이 차이 나죠. 54 대 23.3. 그리고 전환길이 55.1 대 16.7이고. 이거 대단한 수치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하고 0.1 차이거든요. 네. 이재명 52.6 대 한동훈 16.8. 전환길 16.7. 0.1 차이예요. 아니 이러면 뭐 보수 집회 돌아다니면서 얼굴만 팔면 그냥 대선 후보 되는 거 이렇게 쉬운 건가요? 참 쉽죠. 참 쉽죠?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그래서 참 이제 배신자로 낙인 찍힌 한동훈 갈 데가 없다. 뭐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뭐 대권놀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도 가고 각자 별도 가고. 자기 차원에서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대선 발표가 안 났고 임시 대선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홍준표도 있네. 홍준표가 한동훈보다 더 높네. 20.7. 이재명 대표는 다 50%가 넘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거는 이제 본격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 명태균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지. 오세훈과 홍준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 리스크를 갖고 예를 들어 예선전에서 무리하게 얘를 한동훈이랑 치고받는다고 쳐봐요. 한동훈이 검찰 자료 녹취록 다 까가면서 나경원 꼽주듯이 완전히 쓰레기를 만들어버릴 겁니다. 같은 편 상도위를 뛰어넘는 폭로와 이 이간질로 해갖고 얘들을 죽여버릴 거라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만 혼자 살아남으면 이 지금 있는 이 후보들이 누구 하나를 뽑는다고 해도 단일화 해갖고 그 사람을 밀어줘 가면서 세를 합칠 가능성은 완전 제로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전환기는 걸린 게 없기 때문에 전환기라고 김문수가 그거야. 만약에 합치면 그래서 이제 김문수가 꺾어주고 전환길이 합쳐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긴 한데 진짜 미치겠다. 과연 그 조율이 가능할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왜냐하면 김문수 쪽은 MB가 쥐고 있는 거고 전환길 쪽은 정광훈이 쥐고 있는 정광훈 거잖아요. 쪽이잖아. 물론 이 보수라고 하는 것들은 이익 앞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합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김건희도 나와야 되는데? 응? 김건희도 들어가야 돼. 그렇죠. 김건희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김건희를 넣어서 돌리는 여조를 우리 측에서라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장 남천동에서 저기 해줬으면 좋겠네요. 김건희 넣어서 해보면.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야. 진짜 돈 많이 내가 하고 싶어. 김건희의 실제적인 여당 안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1대1 대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갖고 어떻게든 우리 건희 언니가 한동훈보다 많이 나올까? 훨씬 많이 나. 진짜로? 내가 보기에는 김문수보다도 1대1 대결 가상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요거는 명태균의 조작을 거치지 않아도 보수한테 물어보면 반드시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아마 그 조사도 조만간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론화되고 있어요. 이미 예전에는 뭐 써니니 음모론이니 이랬었는데 이미 저쪽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갖고 왜냐면 지금 이 정권은 대통령실 정권입니다. 무슨 뭐 당대표 무슨 뭐 국무총리도 없지만 최상목 이런 애들은 아무 실권이 없어요. 그렇지. 모든 권한은 김승희가 갖고 김승희란다 씨. 김건희와 우리 오빠가 다 쥐고 있는 김성훈 오빠가 다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네들끼리 안 돌려받겠어요? 결과지만 좋게 나왔다 또는 좋게 나오는 어떤 결과 도표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 공식적으로 깔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뭐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주간경향에서 뭐 단독을 하나 내놨는데 국정 개입